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기술 이야기 말고 트레이딩 전략 관점에서 반도체 시장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SK그룹에서요, AI 전략에 대해서 좀 센 톤으로 발표를 했죠. 전력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요. AI하고 HBM 뭉뚱그려서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굉장히 일관된 톤으로 그리고 심플하게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룹 전체가 방향을 잡았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면서요, 오늘 SK하이닉스가 4% 이상 오르고 있죠. 새벽에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최근 들어서 더 크거든요. 이게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펀드나, 여기서 펀드는 공모 펀드는 그럴 리가 없고요. 사모펀드나 일부 개인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런 여러 곳에서 이제 롱숏 전략을 썼죠. 롱숏 전략은 뭐냐면, 롱은 사는 거고 숏은 파는 건데, 두 종목이나 섹터를 서로 엇갈리게 매매하는 거를 롱숏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요, 숏을 치고 삼성전자를 롱을 친 거죠. 이게 아마 삼성전자가 8만원 초반일 때부터, 저번에 급락이 오기 전에 이미 이 전략에 들어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아마 22만원 넘었을 때부터 이 숏을 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똑같은 흐름을 가지면 벌지도 깨지지도 않는데요. 이게 이제 숏 친 종목이 많이 빠지고 이게 롱을 친 종목이 오르게 되면 안팎으로 수익이 많이 나게 되죠. 올라서 수익이 나고 떨어져서 수익이 나고 해서 평상시 수익의 곱하기 2배를 벌 수 있다 이겁니다. 잘만 되면.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경우에는 이제 팔아놓은 게 급등하고 사놓은 게 급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손실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팔아놓은 게 뭐 3배 오르는데 사놓은 건 1배밖에 안 오른다 그래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롱숏 전략은 리스크가 많은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매니저들은 자신만만해 하죠. 이분들의 논리를 보면 SK하이닉스는 오를 만큼 올랐고, 첫 번째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있죠. PBR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역사적인 어떤 선을 보면 훨씬 높다는 거죠.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PBR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고평가되어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개발에 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저력을 생각하면 곧 따라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추측성 기사라든가 아니면 대만의 언론을 이제 인용을 해서 삼성이 곧 따라잡는다 이런 식으로 막 근거를 제시하는데, 대만 언론도 한국 와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공한 정보를 자기네들이 또 그거를 논거로 삼아 가지고 자기 행동을 더 강화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빚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이 곧 따라잡는다 요 논리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논리는 뭐냐면 레거시가 HBM보다 더 각광을 받을 거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논리에 대해서 신봉을 하고, 뭐 대만의 트렌드 포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 디지타임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 조만간 레거시 D램의 수익률이 HBM을 능가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국내 반도체 애널리스트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면 레거시 D램을 하는 삼성전자 사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해서 SK하이닉스 HBM 한 게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요거는 전형적인 개념 조작입니다. 개념 조작. 그냥 레거시 D램이요, 1층짜리 HBM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층 쌓는 것도 있고 12층 쌓는 것도 있고 8층 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 거대한 생태계에 그 D램은 쌓기 전이니까 그냥 1층짜리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16단이 개발되면 12단의 어떤 그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좀 떨어지겠구나. 또 HBM3E 개발되면 HBM의 가격이 좀 떨어지겠네, 기가바이트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레거시 D램 1층짜리가 오르기보다는 그냥 평탄하게 가겠죠. 잠깐 오르더라도 장기적인 전망은 HBM이 올라가는 속도에 못 맞춰서 그냥 이 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개념 조작을 했냐?
HBM에 들어가는 웨이퍼 수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D램 생산업체의 웨이퍼 캐파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레거시에 들어가는 웨이퍼가 부족할 거다. 그래서 레거시 D램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레거시 가격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개념 조작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맹점은 뭐냐, 레거시 D램이 오르면요, 레거시 D램을 이렇게 리스크를 지고 적층을 한 게 HBM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크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은 미니 HBM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그냥 레거시 D램을 적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HBM 하나하나를 쌓아서 리스크를 가지고 적층을 한 게 HBM인데 레거시 D램 가격이 오르면 적층을 해서 쌓았으니까 HBM 가격은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또 HBM 가격이 오르면 여기에 또 얼씨구나하고 웨이퍼를 더 많이 투입하게 되니까 D램 가격은 더 오르게 돼서 이게 머릿속에는 행복의 선순환 회로가 그려지죠. 거의 무한 회로가 되는 겁니다. HBM 가격이 오르면 D램 가격이 오르고, 또 D램 가격이 올랐으니까 HBM 가격이 오르고, 그냥 뭐 계속 무한하면서 이렇게 오른다는 건데요. 경제학에서 교과서 보면 이런 식의 순환론법이 많죠.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지만 나이 들어 보니까 다 맞지도 않는 그 공상이죠. 이런 걸 개념 조작이라고 하는데, 개념 조작을 통해서 논리를 편 겁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시장하고 HBM 시장을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죠. 실제로는 똑같은 D램이고 쌓은 거가 이제 HBM인데 레거시는 아직 안 쌓은 HBM이다. 원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HBM 가격도 오르면 레거시도 조금 오르겠지만 그 상승폭은 HBM보다 못하겠죠. 전체적인 생태계에서 보면 이런 개념 조작성 논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사고 SK하이닉스를 팔아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아마 펀드에서 최대 수익이 많이 났을 때가 저번에 SK하이닉스가 15만 원을 위협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20% 정도는 벌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는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수익률이 10%나 또는 10% 언더로 줄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조타가 말았죠. 롱숏 펀드 한 곳에서. 만약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어제 AI 선포식을 한 것처럼 미래가 흘러간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시총이, 저는 삼성전자 시총을 능가할 때가 온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리 되면은 이제 롱숏 전략을 사용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냥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들고 가는 것만큼 수익률을 거두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오만함의 대가를 꼭 치르죠. 그냥 선물을 가지고요, 숏 치는 것도 위험한데 롱숏은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2배로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심리적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수익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 혼자만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 그 열패감도 열패감이지만 본인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불신을 보내거든요. 진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롱숏 전략인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또 개인적으로 스스로 확신을 하는 그런 매니저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